자, 그래서 하나증권은 목표가 74만원, 지금보다 2배 넘게 오른다라는 목표를 유지했고요. 리튬 가격과 가동률 상승에 따른 영업실적 개선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같은 장이 나타나다 보면은, 내일 또 쉬네, 쉬기 싫다, 이러한 얘기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삼성과 닉스는 불기둥, 그리고 다른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전 닉스 인내심 가지세요. 자, 매일매일 돈을 복사하고 있는 삼전 닉스, 그리고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저희 부모님 계좌거든요. 저희 부모님 계좌도 삼성전자 수익률이 100%를 돌파했습니다. 대박이죠. 어쨌든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삼전 닉스 새해 첫날부터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역시나 실적이죠. IBK 투자증권은 삼전의 목표가를 15.5만원으로 상향했고, T램 랜드 중심의 성장 구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이닉스도 86만원으로 상향했으며 4분기 예상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또한 1분기에는 계절적 비수기지만 서프라이즈가 계속될 것이라고 해서 당분간 반도체의 급등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삼전 닉스 진짜 팔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철강, 그리고 2차전지 회복 기대. 자, 포스코홀딩스는 좀 갑갑한 기업 중 하나죠. 철강, 그리고 2차전지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철강 부분 영업실적 개선 기대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증권은 목표가 74만원, 지금보다 2배 넘게 오른다라는 목표를 유지했고요. 리튬 가격과 가동률 상승에 따른 영업실적 개선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참고로 포스코홀딩스는 영업이익률이 작년엔 3.3%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겠지만 드라마틱한 상승률이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주주라면 배당 받으면서 버텨봐야겠죠.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에 다시 저점 치고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상을 봤을 때는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3.3, 4.6, 5.3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니까 배당이 3% 정도 되거든요. 그거 받으면서 조금 버티면은 좋은 시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길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 불장인데요. 증권가는 어떤 기업을 러브콜을 보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가 조사했다고 하는데 정보만 쭉 보자면은 코스피는 하이닉스,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삼바, 네이버 이렇게 꼽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레인보로보틱스, ABL바이오, 에코프로, 리가켄바이오, 에코프로 BM 요렇게 5가지를 꼽았다고 하니까 혹시나 지금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 증권가의 픽이 뭔지 한번 체크는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반면 싫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피해야 할 업종도 꼽았다고 하는데요. 순서대로 보면은 정유화학, 음식료 유통, 게임 엔터, 철강, 그리고 조선 이렇게 꼽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1번, 2번, 3등 여기에서 오히려 기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과연 올해 이 3가지 섹터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거래소 24시간 거래 구축. 오늘은 신년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만 쭉 빠르게 보자면은 일단 거래소는 오늘 개장식을 하면서 정은보 이사장은 거래 시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서 24시간 거래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ETF도 이야기를 꺼냈고요. 또한 금융위원장은 주가 조작을 하다가 적발되면 폐가 망신한다는 점을 온전히 체감시키게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신년사들도 봐야겠죠. 새해가 시작되니까 기업들도 올해 비전과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뭐라고 했는가? 역시나 AI 이야기를 꺼냈네요. AI 시대를 이끄는 선도기업이 되자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SK그룹은 AI라는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LG는 AI 시대에는 미래가 열리는 변곡점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CJ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하는 지금이 도약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을 했고,
K트렌드 시장 선도를 위한 실행 가속화, 담대한 목표와 두려움 없는 도전, 작은 성공을 위한 조직 공감 확대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하나그룹은 필리조선소를 중심으로 한미관계의 린치핀이 되어 마스가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AI가 전부 다 등장했고요. 또한 혁신이란 단어도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AI에 여전히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반기는 AI 잊지 말자고요. 다음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소식은 바로 이거였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4일에서 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경제사절단도 동행하고 그 인원이 200여 명으로 2019년에 2배나 된다고 하는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한안령 해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엔터 화장품 콘텐츠 그리고 이거 플러스 게임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이번 사절단에 같이 방중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게 될까요? 자, 사실 현대차는 중국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주력 시장 중 하나였고 180만 대까지 판매했던 곳이었는데 하지만 사드 이후에 뚝뚝 떨어지면서 작년에는 18만 대밖에 팔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끝난 거 아니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번 실패한 시장에서 다시 재기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현대차는 현지 전용 전기차 일렉시오를 선보이고 있으며 기아는 현지 공장을 수출 중심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중하고 혹시 현대차에서 어떤 새로운 소식이 나타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비아디 진짜 많이 파는 중. 비아디가 작년에 테슬라를 제치고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려 460만 대나 판매했다고 해요. 아니 길이 이거 어차피 다 내수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인도량이 105만 대에 달한다고 하고 올해 목표도 150만 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 팔고 있나? 중남미, 동남아시아, 유럽 이쪽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데요. 나라로 보면은 브라질,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혹시나 기르분들 대상이시라면 무조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면 같이 등장하는 청년 적금 이번에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이 월 50만원씩 3년을 넣으면은 원금은 1,800만원이죠. 그런데 2,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적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 이자와는 별도로 일반형은 6%, 유대형은 12%의 정부 매칭금이 제공된다고 하고 연한산 수익은 최대 16%를 넘긴다고 해요. 게다가 이자 소득이 비과세인 점도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또한 청년 도약 계좌보다 가입 기간이 짧아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 상반기 중 출시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혹시 대상자거나 대상자가 주위에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국토장관 1월 중순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1월 중순에 주택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해요. 과연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반응할지 항상 부동산 관련 정책은 통한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짧네요. 핵심만 너무 빠르게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장이고 또 금요일이니까 빨리 끝내고 쉬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건데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막 실적이 같이 오른 기업들은 몇 년 동안 달리는 경우가 있지만 하지만 1년간 10배 이상 오르는 조금은 기대감이 많이 터진 기업들은 다음 해는 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다고 합니다. 신풍제약, 박셀바이오, 위메이드맥스, 하이드로리튬, 포스코DX 추억의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들 전부 다 10배 이상 오르고 하지만 그 다음 해에는 적게는 마이너스 50%, 많게는 마이너스 70%씩 급락했었다고 해요. 자, 물론 이번에는 실체가 있으니까 좀 다르다라고도 말할 수 있긴 한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작년에 10배 오른 원익홀딩스, 시어스 테크놀로지, 로보티즈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 다만 욕심을 이제는 크게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포스코DX라는 기업의 월봉인데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도 시가총액이 한 5조인가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으니까 작년에 10배 오른 세 가지 기업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